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 여론을 움직이는 이슈와 민심의 향방을 재미있게 분석하고 살펴봅니다.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오늘은 이은영 휴먼앤데이트 소장,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은 요즘 뭐 여론 분석으로 방송에서 맹활약을 하고 계시고 네. 신인규 창당준비위원장은 어떻게 창당이 됐나요? 준비하는 중인가요? 이제 창준이가 시작이 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됐고요. 네. 이게 상당히 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A부터 Z까지 다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굉장히 차분해 보이시는데 다 준비된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게 뭐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또 많은 뜻있는 저희 그 시민 의병들이 모여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출연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형태의 저는 정당이 곧 나올 것이다. 기대해 주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신인규 위원장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경쟁자는 누굽니까? 글쎄요, 뭐 정치적 경쟁자라고 누굴 특정하기보다는 저는 기존의 이런 정치 행태들, 그리고 구태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이 싫어하시는 그런 정치 행태들이 뭐 저의 경쟁자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정치를 저는 선보이고 싶어서 창당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괜찮은데 우리 스태프분들이 좀 길다고 얘기를 하네요. 아, 그래요? 네, 좀 짧게 하겠습니다. 축적으로 좀 핵심만. 네. 자, 여론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추세. 지난주 발표된 조사에서는 좀 올랐다는 결과도 있고, 맞습니다. 또 이번 주에 발표된 조사에서는 조금 내렸다는 조사도 있는 것 같아요. 추세부터 쭉 분석을 해주시면요. 예, 일단은 지금 3개 조사가 발표가 됐는데요. 일요일부터 이제 월요일 오늘까지 발표가 됐는데 대체로 3군데가 다 ARS 조사예요. 네. 근데 다 지난 조사 대비 조금 큰 폭으로, 그러니까 약간 중폭 정도로 지금 하락을 했는데요. 먼저 CBS 노컷뉴스가 RN서치에 의해서 8일에서 10일까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 긍정평가가 3.4%포인트 하락한 35.7%였고요. 그다음에 월요일에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6일에서 10일까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 국정수행 긍정평가 2.1%포인트 하락해서 34.7%, 부정평가는 2.0포인트 상승해서 62.2%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나온 에이스 리서치와 국민 리서치 그룹이 뉴시스 의뢰로 12, 13일간 이틀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긍정이 37%, 부정이 61% 나왔는데 긍정은 지금 10월 2주차 계속 쭉 흐름 9월하고 10월 쭉 보면은 이날 조사에서 약간 0.1%포인트 이내로 좀 하락을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여튼 발표된 조사에서는 좀 하락세. 네. 대구 경북 지지율은 조금 더 떨어졌다라는 결과도 확인할 수 있고요. RN서치 조사에서는 15.7%포인트 이게 대구 경북 지역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대체로 전체 결과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의 이 하락 또 네. 대구 경북에서는 더 많은 폭의 하락 이거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에이스 리서치 뉴시스 의뢰 자료가 10월 2주차에 39.5에서 이번 조사가 37%로 나와서 네. 좀 그렇게 좀 많이 빠졌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대구 경북 지역이 3개 조사가 다 많이 빠졌어요.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구 경북과 그 부울경 지역도 많이 빠졌는데 이 이유는 지금 그 신당 창당 논의 그 특히 이제 영남을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 논의와 함께 그 중진 윤핵관 이게 다 교집합이에요. 중진이면서 윤핵관인 사람들에 대해서 불출마 내지는 서울 출마를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의 좀 반발 여론이 같이 좀 형성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지역에서 너무 크게 빠졌죠. 그러니까 지금 흥미로운 분석을 해주신 게 오히려 네. 중진들을 서울 가라고 한 것이 그 지역의 유권자들에게는 좀 반발했을 수도 있다. 예, 제가 보기에 지금 3개 조사가 다 대구 경북 부울경 지역이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지금 그 중진이면서 윤핵관이었던 사람들이 사실 대통령을 많이 사랑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지금은 약간 팽당하는 듯한 분위기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오랫동안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를 철회하고 있는 흐름으로 나타난다. 거기다가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까지 이 영남권 발로 창당하겠다고 하니까 네. 흔들리고 있는 거죠. 신인규 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은 이은영 소장님의 그런 분석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전통 지지층이 빠지고 있다. 지금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저는 윤석열 정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여론 오락관이기 때문에 3대7 정부 아니냐. 그러니까 3대7 정부라는 이름 자체가 무색하지 않을 만큼 이제 30%라는 것이 고착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 여론은 현재로서는 60%인데 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국민들의 한 70% 정도는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매서운 눈초리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게 지금 여론의 꾸준한 저는 형성이라고 보고요. 저는 왜 그럼 전통 지지층이 빠지느냐. 물론 그 영남권에 있는 분들을 갖다가 서울로 출마해라라고 하니까 빠질 수도 있지만은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지속되면서 비전이 안 보이고 그리고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 더 이상 이게 좋아질 거라고 국민들이 이제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기대가 사라지는 것이 이제는 좀 지지를 철회하는 쪽으로 저는 넘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네. 두 분이 의견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단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핵심 지역 기반이 대구 경북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수습이 될지 또 어떻게 수습을 할지 이 부분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자, 정치 이슈도 아주 여야 간에 민감합니다. 이 이야기로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절차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관련해서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여론의 방향성부터 좀 파악을 해보는 게 좋을 텐데요. 네, 뉴스토마토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에서 11월 12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동관 위원장 탄핵에 대해서 찬성 의견은 48.3%, 반대 의견은 33.7%, 유보 의견이 좀 많이 나왔어요. 17.9%가 나왔는데 일단은 40대는 찬성 의견이 73.3%로 굉장히 높았고요. 또 20대는 잘 모르겠다 의견이 43.1%로 상당히 또 많이 나왔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그 고연령대와 그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하고는 찬성하다는 의견이 좀 높긴 했지만 과반을 넘지는 못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과반을 넘지 못한 거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판단 유보 사이즈가 커서 과반을 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시의성에서도 조금 그 이제 만약에 청문회가 있고 나서 좀 여러 가지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자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을 때 바로 이제 뭐 부정적인 게 있어서 탄핵을 했다면은 조금 긍정 여론이 높았겠지만 지금 또 시의성의 면에서도 약간 좀 떨어져 있어서 약간 관심도에서 조금 멀어져서 이렇게 유보층이 많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은정 소장은 오랫동안 여론 분석을 해오신 분이니까 이렇게 찬성이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반이 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이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여론의 또 동향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관심도를 높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론 형성 왜 이 탄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동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탄핵을 하고자 하는 민주당에서는 여론전을 조금 더 넓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좀 약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법안을 같이 처리하면서 그 이제 법에 대한 처리의 어떤 그 나름의 그 좀 그 시나리오 같은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막 그 우리 그냥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잘 와닿지 않거나 이해가 안 됐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여론전이 중요하다. 신인규 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명분을 갖고 오는 30일 또 1일 재추진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국민의힘에서는 김진표 의장이 이걸 지나치게 유권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또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탄핵이 계속 재추진하고 하는 것이 여론상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또 법조인이시죠. 신인규 위원장은. 또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은 저는 이렇게 탄핵이라는 것이 뉴스에 항상 자주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 실종을 넘어서 사망으로 가고 있는 저는 증상 아니냐. 우선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고요. 법률안 거부권이 있다면 그건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것이고 입법부의 탄핵 소추권은 이제 탄핵에 소추만 하는 권한인데 국회의 권한입니다. 근데 이 권한들은 아주 예외적으로만 쓰여야 되는 것이 우리 헌법 제정자들의 뜻인데 지금은 일상화되고 있어요. 거부권도 일상화되고 탄핵 소추안도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권 분립적인 차원에서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면은 전 임명돼서는 안 될 분이 임명이 됐다라고 보고 지금도 상당히 그 예상했던 대로 상당히 지금 방송통신에 대한 그런 중립성을 위반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국민들께서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지지나 그런 평가는 매우
매우 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 탄핵소추권이라는 것은 국회가 소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헌법재판소가 6명 이상, 그러니까 9명 중에 거의 3분의 2가 인용을 해야 결국 탄핵소추가 되는 겁니다. 의결이 되는 거, 그러니까 결론이 나는 건데 그 파면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히 그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형법 위반이라면 공소장 정도는 들어와야지 인용이 나오고요. 여론의 향배도 중요합니다. 여론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30%의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한은 전 이거 탄핵 인용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자주 이런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민주당에게도 장기적으로 저는 좋지는 않다. 이상민 장관 사례를 예를 들면 탄핵이 의결이 됐는데 결국 전 장관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 헌법재판소에선 살아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민주당도 이 헌법재판소의 기능까지 좀 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무적인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사법적으로 풀어나가다 보니까 충돌이 굉장히 지금 격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 또 피해는 또 우리 국민들이 그럼요. 또 네. 당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예. 자, 검사 탄핵에 대한 것은 상당히 또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개별 검사에 대한 탄핵 여부는 좀 복잡하게 또 인식이 될 수 있는데 또 전반적으로 검사들의 역할 또 국민들에 대한 평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시사인 잡지에서 검찰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저변 전반적인 의견을 보여주는 검찰 인식조사를 실시했네요. 주목할 내용을 좀 가려서 소개를 해주신다면. 예, 사실 이제 우리가 그 국가 신뢰도 조사에서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늘 낮았어요. 그런데 이 이제 검사들이 개별적으로 비위에 연루된 검사들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시사인 잡지에서 이걸 한번 국민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시사인이 한국리서치에 그 보유하고 있는 패널 온라인 웹조사 패널 89만 명을 활용해서 16일부터 3일 사흘간 웹조사를 실시한 거예요. 웹조사는 아무래도 고연령이 좀 배제가 되다 보니까 네. 그걸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 그 조국 전 장관이 한 이 이야기를 익명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검찰 자체가 정치 권력을 잡았다. 각 부서 요직에 전현직 검사가 배치돼 검찰 가족이 지배하는 나라가 만들어졌다라는 요 내용을 조국 장관이 한 말이 아닌 것처럼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 가족이 지배하는 나라가 만들어졌다에 동의한다가 62.4%, 동의하지 않는다가 25.7%가 나왔고요. 검사 출신들이 정부 요직에 많이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물어봤더니 72.7%가 아니다. 반대를 했습니다. 아주 강한 전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의견은 거의 46.2%나 돼서요.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지금 74.4%나 반대를 해서 검사 또는 검찰에 대한 지금 국민적 인식이 굉장히 안 좋고 아마 이게 다음 어떤 우리 사회 개혁의 시대 정신처럼 될 수도 있겠다. 이 정도 숫자면 이렇게 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검찰은 또 검찰대로 부정과 부패의 비리를 또 뿌리벗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국민들의 인식은 상당히 또 호감이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원인이 신 위원장은 뭐라고 보고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검찰 개혁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피로감이 들 정도로 이제 국민들께서는 참 이게 검찰 개혁이 어렵다 내지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검찰이 잘못하는 게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잉 수사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처벌을 해야 됨이 마땅함에도 그 사람을 덮어주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항상 늘 문제인데 지금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뭐 이것은 뭐 반반으로 갈리기 때문에 뭐 필요하면 당연히 수사는 하는 것이지만은 뭐 과하다 이제 이런 입장도 있는 거고요. 지금 검찰 수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권력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평당 논란이라든지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 외압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부패와 경제에 대해서는 그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수사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편파 수사의 논란이 지금 현재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뭐 검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사 탄핵을 활성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지는 각 검사들이 무죄가 나왔을 때 책임을 안 지니까 그 의견을 의무적으로 부기하게 해서 그 의견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는 이런 제도적인 방안도 고민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런 제도적 논의 전혀 없이 그냥 강대강
강대강으로 이렇게 탄핵으로 맞서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전 이건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공수처와 특검이라는 권한을 지금 민주당에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하지 않는 검사들은 공수처에 고발을 해가지고 더 압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특검을 통해 가지고도 지금 권력층에 대한 수사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이런 뭐 하위 직급에 대한 검사들 탄핵을 그런 최후 수단을 바로 들고 나올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제도적 보완이나 여러 가지 지금 할 수 있는 수단들을 다 쓰고 그게 안 될 때에는 저는 뭐 검찰총장도 탄핵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순서가 좀 많이 꼬여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검찰도 검사도 책임을 보일 때 그쵸. 국민들의 신뢰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신 위원장한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법조인이니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에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서 이제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냐. 뭐 이게 실제로 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우선은 한동훈 장관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에 있어서 정부 쪽의 과실을 따지자면은 책임을 따지자면은 저는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이 문제인데 그렇게 법무부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특히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 부처 이름도 저스티스입니다. 그 정의를 관장하는 장관이 편향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선거 패배 이후에는 좀 잠잠하나 싶더니 아마 이제 민주당의 도발에 대해서 좀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발언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민주당에 대해서나 뭐 송영길 대표에 대한 비판은 차치하더라도 그건 뭐 별도로 좀 논할 부분이지만 한동훈 장관은 국무위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라는 상당히 중차대한 반민주적인 정당에 대해서 적용되는 부분을 민주당이 적용하겠다. 이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발언이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다시 한번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그 너무 감정적으로 싸움이 격화되다 보니까 막 네. 던지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입법부가 그 이제 선출직이 아닌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그 비리 사실이 있을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이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탄핵인데 한동훈 장관의 경우는 본인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런 이제 민주당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입법부가 왜 여기까지 탄핵까지 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내부적으로 성찰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했다면 그러면은 지금 검찰에 대한 인식이나 아까 부정적인 것들이 조금 더 완화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지금 반대급부적으로 그 대응되는 논리만 그냥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니까 네. 더 불신이 커지는 것 같아요. 이현정 소장하고 신인규 위원장도 관련해서 이제 소식을 접해보긴 했을 텐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이 검사 탄핵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재명 대표의 방탄 탄핵이다. 또 이 이정섭 수원 이 차장검사가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해왔기 때문인데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역풍이 불 수 있고 탄핵에 대한 것이 너무 잦으면 그런 식의 또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방탄으로 탄핵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 또 이재명 대표는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의 편파 수사 내지는 과잉 수사 문제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의 감독 그리고 아까 말한 공수처라든지 특검의 견제 장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을 다 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저는 뭐 검사들도 다 탄핵의 대상이니까 지휘 고하를 물론하고 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민주당은 앞서 해야 될 노력들을 안 하고 그냥 탄핵으로만 가서 강대강으로 가니까 물론 한동훈 장관의 발언도 부적절합니다만은 민주당의 대응도 부적절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요. 저는 굳이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본다면은 저는 하위 검사들 건들 필요 없이요. 그냥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게 전 낫다고 봅니다. 검사들 사건을 다 몇 개씩 들고 있는데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공당이 다 탄핵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지휘 체계에 대해서 최종 관리자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 맞지 이렇게 일일이 차장검사나 평검사들 뭐 이렇게 다 색출해가지고 탄핵하는 방식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국회의 권위에도 저는 맞지 않는다. 네. 이렇게 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나를 탄핵하라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죠. 자, 그날 이제 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이 진행될 뻔했던 그 날짜에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어떨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법에 대해서요. 일단은 이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긍정 여론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은 이제 해묵은 그 방송법의 경우는 지배구조에 관한 법이니까 그러니까 대의 명분상에서는 긍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이게 통과가 안 되거나 거부권이 행사돼서 다시 그냥 잠을 자게 되면은 여론이 또 안 좋아질 수가 있고요. 특히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이 또 지금 같이 포함이 되어 그렇죠. 있어요. 이달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쌍특검 법안인데 예.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여론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 의뢰해서 4일에서 6일 조사를 했는데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공감한다가 63.9%, 공감하지 않는다가 33.9%가 나왔어요. 지금 대구 경북 지역가 에서도 공감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대구 경북은 공감 의견이 5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지역은 다 60%를 넘었고요. 연령별로 봐도 60대 이상을 비롯한 모든 연령에서 지금 공감 의견이 높아서 사실 근데 이게 김건희 여사 특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와 거의 비슷한 숫자가 거의 지금 1년 전 조사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호감도를 좀 줄였으면은 이런 것들이 좀 낮아질 수도 있었겠는데 지금 활동은 많이 하시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여사의 활동에 대해서 비호감적이다. 네. 특검법으로 그게 연계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한 뭐 공감 여론조사 결과 또 대통령 지지율하고도 비슷해 보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아닐까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자, 인요한 혁신위로 넘어가 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 인요한 위원장이 친윤 중진 불출마 험지 출마 우유 그냥 마실래 매 맞고 마실래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기도 하는데 자, 인 위원장의 강경한 발언 혁신이 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조기 해산할 수도 있다. 이런 해산설까지도 흘러나오고 있는 네. 상황인데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요새 현안이 많은데 다 그걸 여론조사를 해서 물어봤더라고요. 네.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2, 13일 날 1,003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여당 혁신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친윤과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 불출마,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서 53%가 적절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론의 힘이 실리네요.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7% 정도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했고 20%가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어느 쪽으로 갈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전히 그러니까 영남권에서도 적절하다는 의견이 한 51% 정도 나와서 과반 살짝 넘는 수준으로 나와서 약간 이 동의는 받고 있어요. 혁신위의 그 여러 가지 요구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아직 그 절반은 또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요 여론추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 위원장은 뭐 주변 또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는 분들하고도 좀 교류를 할 것 같은데요. 자, 인현 위원장의 이런 험지 출마 권고 당내 중진들 또 친윤 중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상당히 좀 불쾌해 하겠죠. 그러니까 국민의 여론이 어떻든지 간에 이분들은 영남 내지는 뭐 강원 이쪽에 이제 사실은 뿌리를 두고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당의 공천보다는 무소속으로도 당선돼서 돌아올 자신감이 있는 또 분들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불편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이 물갈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에 대한 가리도 중요하지만 어떤 물이 들어오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물갈이냐 이게 더 중요한데 지금 중진 의원들 국민들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불출마 내지는 3선 이상들은 좀 지역구로 옮기라는 얘기가 타당한데요. 결국 그 빈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라는 이 문제, 당의 자율성이 훼손된 문제가 복원이 전제되지 않는다면은 그 물갈이가 아무 의미 없는 시도로 전락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물갈이에서 당의 자율권 문제, 그러니까 혁신위가 집중할 문제는 대통령에 대해서 사당화를 멈추시라. 내지는 그걸 멈추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들, 또 당이 바로 서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직책은 혁신위원장인데 권한은 비대위라고 착각하고 계시고요. 역할은 또 공관위원장으로 착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그 혼란을 멈추지 않으신다면은 저는 인요한 위원장은 11월 달을 넘기지 못하고 저는 이제 본업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밌는 발언이 있던데 김웅 의원도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이죠. 또 진중권 강원대 특임 교수도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하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다. 뭔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과 조율을 원하는 것 아니냐. 신당 창당은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일리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는 신당 얘기를 지금 강하게 하고 있고 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당을 전제한 듯한 발언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아직도 이제 6대4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은 40%는 남을 의향이 있다라고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히 내홍을 심하게 겪고 있고 차기 총선에 대해서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대위원장이라든지 권한과 자리만 좀 그러니까 지위가 보장이 되면 한번 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심정이 깔려 있기 때문에 당장 나오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현주 소장께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여쭤보면서 네. 과연 민주당에서는 어떤 결정이 있을 수 있는가 이걸 한번 또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에 대한 중진 험지 출마 요구가 있었는데 적절하다가 47%, 부적절하다가 35%로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에 대해서도 험지 출마, 불출마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같은 조사인가요? 네, 같은 조사에서 뉴시스 조사인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지금 민주당의 경우는 앞에 이제 그 여당에 대해서는 중진과 핵심 인사들에 대한 험지 출마나 불출마인데 여기는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이제 그 험지 출마라든지 아니면 이제 3선 이상 그 불출마에 대한 거는 좀 공감 여론이 높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총선을 자신의 얼굴로 지휘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아도 이 선택을 하긴 좀 어렵다. 왜냐하면 대표가 그 험지 가서 떨어지게 되면 전체 그 사기가 후보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아도 이걸 받아들이기는 조금 쉽지 않고 오히려 이제 비례해서 후순위를 좀 잡아서 여기까지는 좀 당선될 수 있게 지지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인천 계양을에 그대로 재출마를 하거나 네. 혹시 그게 안 아니라면 되면 비례대표 후순위로 네. 지지를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택했던 그렇죠.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도 희생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으로 보이는데 신인규 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희생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기성 정치, 제도 정치에 대한 불신이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이거 바꾸지 않으면 이제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이런 코너에 몰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쇄신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인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힘도 쇄신할 의지가 없고 또 민주당도 그 의지 없음을 가지고 본인들의 쇄신을 또 미루는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신당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좀 다양한 세력들이 나와서 긴장감을 조성을 해야 저는 거대한 두 집단이 좀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고요. 지금처럼 가가지고는 아마 이재명 대표도 여러 가지 논리들을 만들어서 본인이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선택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그러니까 결국 쇄신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끝으로 아주 짧게 단답형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 준비위원장인데 내년 총선 몇 석 정도를 노리십니까? 저는 지금 비례 정당 득표에서는 1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고요. 네. 뭐 지역구까지 합친다고 한다면은 저는 두 자릿수에서도 꽤 후반부에 있는 숫자가 저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국회 의원수가 확 늘어나는 건 아니죠? 아니 뭐 지금 제도를 기반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네. 뭐 많은 분들께서 차차 보시면서 평가를 하실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민심동행 창당 준비위원장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